주식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꼭 확인해야 되는 그 정보는 바로,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45조 원이나 된다. 자, 고객 예탁금이 무엇이냐?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자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어 놓고 돈을 넣어놓고, 하지만 아직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그런 돈을 가지고 고객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많이 증가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제로금리 시대다. 그래서 투자할 데가 없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다 보니까 투자할 데 없는, 갈 데 없는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8개월 만에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저점에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투자 수익, 기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자금들이 이렇게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정말 족보도 없는 테마주, 이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를 했어요. 자, 하지만은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대형주, 우량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시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아닌가? 세계 1위, 2위 그런 기업들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산업은 성장 산업인지,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반도체를 만든다면은 반도체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얼만큼의 이익을 내는지, 자, 이런 부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식에 막 입문한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을 오래 했지만은 이런 기업의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꼭 확인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는 그 기업의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얼만큼의 매출을 뽑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쟁 강도는 어떤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 투자에 필요한,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보고서가 바로 사업 보고서다.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매 분기마다 제출을 합니다. 제가 한번 사업 보고서를 실제로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에 전자공시라고 치시면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바로 전자공시 사이트로 접속이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관심 많은 기업이죠. 삼성전자. 자,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공시한 그런 내역들이 시계열 순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그 기업의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정기 공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설정을 하고요. 검색을 하면은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 용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제출하는 시점입니다. 1분기와 3분기에는 분기 보고서라는 그런 명으로 제출이 되고요. 반기가 끝나면 반기 보고서라는 명으로 제출이 되고, 1년이 다 끝난 시점에서 내는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제출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언제 제출이 되냐? 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 정기 보고서 제출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결산월 기준으로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에 12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1사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반기 보고서는 8월 14일, 3분기 보고서는 11월 16일, 그리고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이렇게 제출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분기,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 반기가 마감하고 나서 45일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 보고서는 1년치를 다 합산을 해서 정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출 기한이 그 사업연도가 끝나고 90일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이죠. 3월 30일 날 12월 결산 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결산월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12월 결산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그 기업의 하나의 사업 연도다. 그리고 만약에 8월, 결산월이 8월이다 라고 한다면은 9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그 기업의 하나의 사업 연도다. 참고로 상장 기업의 95% 정도는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 마감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제출이 되고, 여기에는 그 분기마다 그 기업의 변화된 내용들을 수치적으로나 텍스트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에 제출됐던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다 목차입니다. 회사의 개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연역, 자본금의 변동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여기에도 또 다양한 그런 하위 항목이 있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다 합치면은 책 한 권이 좋게 나올 것이다. 그것도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자, 그래서 뭐만 확인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2번 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사업의 내용에 보시면은 사업의 개요부터 해서 뭐 영업의 개황, 그리고 주요 제품 등 서비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롤바를 보시면은 이 정보가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도 있고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의 현황,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하위 항목들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개요, 주요 제품, 원재료, 생산 설비, 매출에 관한 사항 등등 해서 총 일반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바로 1번 사업의 개요와 2번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현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로 삼성전자가 뭘 만드는지, 그리고 매출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이 어떤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사업의 내용, 사업의 개요 및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상황,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부문별 주요 제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 부문을 가지고 뭘 만드는지가 나온 그런 정보죠. 자, 그래서 보시면 CE 부문. 자, 이거는 TV, 모니터, 냉장고, 즉 가전제품을 만드는 사업부고요. IM 부문. 이거는 HAP,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참고로 HAP가 뭐냐면은 핸드헬드 플레이어, 즉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IM 부분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DS 부문이라고 해서 반도체, DP라고 나와 있는데, 반도체는 뭐 반도체죠. DP 같은 경우에는 OLED, 그리고 LCD, 즉 디스플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 이쪽은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스피커,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2016년도에 하만을 인수를 했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부문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의 개요 부문에서는 이 각각 사업 부문이 속한 그런 산업의 업황, 성장성,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리면은, 자,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오죠. 자, 시장 점유율,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목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M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2017년에 비해서 최근에 좀 하락한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가장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압도적입니다. 괜히 글로벌 1위 반도체 업체가 아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약간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패널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니까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 부문별 실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 이 정보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가장 삼성전자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매출 같은 경우엔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있는데 순매출을 봅니다. 순매출. 총매출, 내부 매출. 이건 뭐냐면은 일단 총매출은 모든 사업 부문에 매출액을 더한 거고, 내부 매출은 뭐냐면은 그 매출액 중에서 내부 거래, 즉 삼성전자 그룹 내 속한 그런 기업들끼리 거래한 그런 부분은 내부 매출액이라고 해서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순매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매출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순매출 기준으로는 IM 부분, 즉 스마트폰 부분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47% 정도 됩니다. 자,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28%,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영업이익 비중을 볼게요. 영업이익 비중. 영업이익 비중 같은 경우에는 자, 스마트폰 부분이 33%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50%, 즉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보시다시피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비중이 65%에서 많을 때는 76%, 거의 뭐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담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를 한번 보면은 2017년 같은 경우에 35조, 그리고 2018년은 44조.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으로 완전히 쪼그라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에는 75%였는데 50%로 하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반도체 비중이 크긴 하나 반도체 업황 자체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점유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45%에서 43% 정도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사업 보고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쭉 내려볼게요. 뭐 점유율에 관한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위에 이런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텍스트 기반의 정보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현황, 삼성전자처럼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현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보시다시피 그냥 사업 부문 없이 매출액, 영업이익만 나왔죠. 자, 왜 그러나 했더니 공시 대상 사업 부문의 구분해서 보면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반도체 매출 비중이 100%죠. D램, 낸드 플래시, 즉 대부분 이렇게 또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10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삼성전자의 최근 3개년도 사업 부문별 실적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부분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 사업부만 보유를 하고 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위의 그래프가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프고요. 밑에가 SK 하이닉스의 실적 그래프입니다. 딱 봐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SK 하이닉스와 이 물결치는 모양은 비슷하나 형상은 비슷하나 변동성은 확실히 좀 낮죠. 그 이유는 당연히 앞서 살펴봤었던 사업 부문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100%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반도체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변동성도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변동성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그런 포션, 이익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하만 부분, 이런 부분까지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 다 모두 좋긴 하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왔을 때 이런 우량주를 담는 것은 좋긴 하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번에 잠깐만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 자본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하기에 앞서서 꼭 사업보고서는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앞서서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꼭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해드린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여기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실제 적정 가치 대비 싸냐 비싸냐, 자, 이런 것들을 가리는 가치평가법, 여기에 더해서 종목 발굴법까지 꼭 알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5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4주간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투자 종합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투자보다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셔서 건전한 투자,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